벌써 12월인데요. 12월은 사업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12월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영년, 즉 달력에 의한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도 일반 과세자는 2기 과세기간,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모두 12월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매출과 매입, 그리고 각종 필요경비가 모두 이번 달로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는 거래일이 속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가능하므로 1월 10일로서 마무리됩니다. 인건비 신고는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가능하므로 12월 급여를 1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2월 10일 신고로 마무리됩니다. 그럼 12월에는 어떤 일들을 준비해야 되나요? 네, 먼저 매월 하시던 것처럼 매출과 매입 중 증빙이 발행 안 된 것들을 확인하시고, 매출과 매입이 확정되면 이익을 확인하고 지출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퇴직연금 같은 비용의 지출, 그리고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부금 납입 등과 같이 선택적으로 가입 가능한 소득공제 항목의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가로 지출하시면 됩니다. 다음 달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누가 신고를 해야 되나요? 1월에는 모든 사업자가 신고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인 일반 과세자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과세기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 과세자인 개인사업자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7월에서 12월, 그리고 소규모 법인을 제외한 법인사업자는 10월에서 12월,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12월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예정신고나 조교환급 신고를 했다면 일반 과세자는 예정신고나 조교환급 신고한 기간을 제외하고 신고하면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 기간에 대해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해당 세액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 잔액만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 과세자랑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과세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어서 1기와 2기 과세기간으로 나누어서 과세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과세합니다. 두 번째로 세액 계산의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매출액, 즉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해서 산출된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에서 취합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즉 공급대가의 합계액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거기에 다시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곱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면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라는 것을 받습니다. 물론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공급대가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11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했다고 했을 때 세액 효과는 5,500원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것이 법으로 의무화되었고, 세금계산서 등 수취 대상 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는다면 미수취 금액의 0.5%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 1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데,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다면 5,500원의 세금계산서 등 미수취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고, 그리고 5,500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세금계산서 등을 받는 것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가 불산입되거나 증빙불비가산세, 미수취 금액의 2%인데요. 그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세금계산서 등을 반드시 수취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영수증 발행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제외하고 모두 세금계산서의 발행 의무가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세금계산서의 세액란에 공급대가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다시 10%를 곱해서 계산된 납부세액을 적어야 한다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40%이므로 수수료 100만 원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4만 원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란에 100만 원, 그리고 부가가치세액란에 4만 원을 적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공급대가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란에,
그리고 110분의 10을 세액란에 적어야 하므로 공급가액란에는 945,455원, 그리고 세액란에는 94,545원을 적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또 의문을 가지세요. 공급자의 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4만 원을 받아야 하느냐, 아니면 94,545원을 받아야 하느냐. 그냥 세금계 순서에 적힌 부가가치세 세액 94,545원을 매입세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납부 의무 면제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납부 의무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면제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은 산출되지만 실제 납부서는 나오지 않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팁도 하나 드리자면,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 등 발행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장부 없이 추계소득 금액으로 신고를 할 때는 이 신용카드 등 발행공제 금액을 수익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보통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인식이 강한데 맡기지 않아도 괜찮나요? 네, 세무사는 세무대리인으로서 세무제식이 부족한 납세자를 대신해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분들은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라는 말이 세무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들을 위해서 간소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사실 실무적으로는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이 오히려 일반 과세자보다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서는 일반 과세자와 동일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간이과세 적용 대상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으로 낮아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부분 높은 비율로 사업 관련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단순 경비율이 적용돼서 추계 신고를 해도 될 정도로 영세한 사업자가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간이과세 적용 대상 매출이 1억 400만 원으로 크게 높아져서 간이과세자이긴 하지만 단순 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이 계속해서 개정돼서 내용을 파악하고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고는 하라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네, 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국세청이 임의로 정한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의 범위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맞겠지만, 현실상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담당자가 모든 신고서를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는 이게 사업 관련성이 모호한 지출에 대해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 정기 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 신고해야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부당 무신고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20%의 높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면 가산세 부담을 피하면서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늦어도 신고기한 3일 전까지 신고를 해야 하며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니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12월부터 준비해야 늦지 않습니다. 만약에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모두택스 무료 상담 요청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두택스TV였습니다. 모두 좋아요, 모두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